우리 김종규 원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항상 저희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네. 많이 이제 곁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디지털에 입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좀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김종규 원장님께서 밥을 사시겠다고 하시거든요. 백명성님, 그다음에 이지수님, 뭐 구강 스캐너 스캔 뜨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이게 사실은 저희 학부 과정에서는 본 뜨는 것만 배워왔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 임상에 나와 보니까 이런 게 지금 현실인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이런 걸 잘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기술력 같습니다. 특히 우리 정태규 선생님께서 메탈 부분은 꽤 빛 반사 때문에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게 스캔이 잘 된다. KIYO2875님께서 메탈 스캔 요거 좀 잘하는 노하우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네요. 혹시 팁이 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실내 도맵 기능을 이용해서 스캔해 봅니다. 그러면은 대구치가 지금 메탈이거든요. 네네. 보시면은 약간 좀 자글자글 조금 지저분한 느낌이 네, 듭니다. 좀 있네요. 예. 당황하지 말고요. 네. 스캔 속도를 조금 더 느리게 하고 그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돌려가면서 스캔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사가 안 되는 각도에서는 그 스캔이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스캔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 이제 자글자글하던 것들이 없어지면서 스캔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메탈 스캔이 잘 안 되다가 실내도 맵을 믿고 계속 스캔하다 보면은 오른쪽처럼 이제 데이터가 얻어지는. 초보자로서 바보 같은 질문일 수 있는데 구강내가 이제 어두워서 빛이 반사가 좀 이제 많이 된다 하면은 뭐 구강 외 체열에 불을 좀 킨다거나 뭐 그런 게 혹시 도움이 될까요? 저희가 체어 라이트 켜는 건 도움이 네.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죠. 하여튼 색을 이제 같이 읽게 되는데 네네. 색깔이 약간 이제 분홍빛으로 바뀝니다. 네네.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원래 이제 강한 빛이 나와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체어 라이트를 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모든 스캔 하실 때 라이트 없이 지금 자연광 내지는 실내광으로 스캔을 맞습니다. 하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메탈 관련해가지고 궁금증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강희님께서 지금 아까 임플란트 관련해가지고 구치부 얘기가 조금 나왔는데 뭐 CT, 그 다음에 3D 카메라 이런 걸 같이 합해가지고 전치부나 이런 데에서 심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도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고 이 과정이 혹시 좀 소개가 된다면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치부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전치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네. CT 고황 스캔 그리고 이제 얼굴 스캔을 네. 정밀하게 합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은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 위치 잡는 것도 그렇고 이제 상부 보철물도 손쉽게 환자분의 이제 주위 눈 수평이나 뭐 네. 그런 입술의 서포트 이런 거를 고려해가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좀 궁금한 게 소프티슈는 움직이게 마련이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광의 엑스레이 확대 뭐 이런 오차가 있고 뭐 스캔은 정확하다고 쳐도 이 세 가지가 중첩이 되면은 오차에 오차가 겹쳐져서 결국은 좀 안 맞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는데 뭐 스캐너들 보면 이렇게 3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중첩을 시킨다고 하는데 엑스레이와 소프티슈와 치아를 중첩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는 건가요? 마커를 이용합니다. 피듀셜 마커라고 해서요. 네. 그 이제 컨빔 CT에서 이제 메탈 아티팩트가 있는 경우 이제 협측 설측으로 이제 이렇게 햇살처럼 이게 곧 나오거든요. 번지죠,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피해서 이제 뭐 교환면 쪽이라든지 뭐 이렇게 마커를 붙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정밀하게 스캔이 일치가 되고요. 가이드를 만들 때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의의 마커를 미리 붙여줌으로써 그거를 활용을 하시는 거군요. 아, 이렇게 또 이러한 꿀팁들, 노하우들이 좀 있어야 저희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켈리 R 선생님께서 뭐 타사의 구강 스캐너 i500 말고 타사의 구강 스캐너를 보면은 풀아치를 스캔했을 때 좀 오래 그리고 천천히 했더니만 용량이 자꾸 점점 커져가지고 데이터 전송도 잘 안 되고 하는데 i500 같은 경우는 어떤지 그리고 혹시 풀아치를 했을 때 약간의 또 저희 잘 아는 왜곡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혹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노하우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내도 맵이라는 기능이 이제 i500 스캐너 소프트웨어에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한 각도에서만 스캔하면 이렇게 빨갛게 네. 나오고 이게 다양한 각도로 이제 돌려가면서 스캔하다 보면 이렇게 초록색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서 오른쪽에 우측에 버튼을 눌러서 네. 끄면은 그냥 핑크색이 되는데 켜는 순간 저런 게 추가가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렇게 스캔이 되고요. 뒤틀어짐 없는 모델을 얻었다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네, 한 이후에는 저희가 이제 교합을 정밀하게 대열하면은 이런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런 모델을 얻었다 하면은 저희가 뒤틀어짐 없는 데이터를 네네.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보안 스캔하면 이제 창이 작다 보니까 네. 이렇게 휘어지는 휘죠. 그런 네네. 현상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런 모델 가지고 다양한 보안 스캐너를 이제 XYZ 방향으로 휘어지는 걸 분석했을 때 네. 신뢰도 맵 기능 이런 걸 이용한 데이터는 그런 뒤틀어짐이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체 워낙 스캐너가 정확해서 그런 왜곡은 적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든 스캐너가 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회사에서 모든 거를 다 검사를 해서 내보는 것도 아닐 거고 그 신뢰도를 과연 믿으실 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스캐너를 정확하게 내가 좋은 스캐너를 받았는지 검사하는 방법도 궁금하고 이 스캐너가 정확하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그거는 어떻게 회사에서 검수해가지고 내보내고 그러나요? 그렇죠. 네, 지금 그 소개해드린 네네. 보안 스캐너는 네. 정확도 수준이 이렇게 달라서요. 보시면은 이 IO100을 출고할 때 네. 전환 모델로 스캔 검수를 한다 하고요. 한 30 마이크론 안에 이제 93% 이상의 데이터가 일치해야지 통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데요. 전압 스캔을 했을 때 네. 바이트까지 체득했는데 한쪽은 많은데 한쪽이 뜬다. 뭐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그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중요한 조건은 모델 자체가 뒤틀어짐이 없이 얻어져야 되고요. 근데 다른 스캐너들은 그런 걸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스캔할 때 흔들리지 않고 스캔 아까 순서를 말씀드렸지만 공항 스캐너 이제 옆면이 길쭉한 면이 이제 인사이드 엣지를 타고 넘어갈 때 네. 조심 이렇게 해서 전치부가 이제 틀어지는 걸 이제 방지하기 한다면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로 바이트가 중요한데요. 네. 바이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네네. 프라치 경우입니다. 네. 프라치를 했을 때 왼쪽만 얻었다 그러면 이제 정밀하게 되지 않고요. 왼쪽 오른쪽을 다 같이, 한꺼번에 해야 네. 되고 한쪽은 이제 소구치, 대구치, 소구치, 대구치 8개 치아를 다 포함해서 스캔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16개를 물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 스캔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시간적으로는 꽤 좀 걸릴 것 같은데 오래 걸리진 않나요? 그 상태에서? 예, 비교를 해보시면 네. 우선은 네, 이렇게 스캔할 때 이렇게 볼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렇죠. 스캔이 지저분한 데이터가 있다든지 스캔이 덜 된 부분이 있다. 이러면 이제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네. 왼쪽에 8개, 오른쪽 8개. 실제로는 뭐 이렇게 2개씩 하면은 예. 정밀하지 않을.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비교했더니 네. 이렇게 이제 4개씩 했던 것들이 네. 좋고요. 그 다음에 전치부, 뭐 구치부 이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여기 치아가 없다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적은 수를 했다든지 한쪽만 했다든지 아니면 전압을 한꺼번에 했을 경우에는 아주 안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전압하면 제일 정확해야 되는데 저게 왜 꼴등을 한 거죠? 돌아가면서 스캔하다 보니까 이거 네. 자체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끊어서 한쪽 하고 다시 끊어서 한쪽 해서 8개가 되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이 프라치 하는 거는 사실 케이스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다들 좀 당황스럽고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지금 프라치 뜨는 거를 많이 물어보셨는데 CYS2309님 바이트 체득 내용 지금 좋다고 네. 사실 저도 지금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 분명히 확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의외로 네. 끊어서 양쪽으로 8개씩, 두세 개는 좀 부족하고 8개씩 나오는 게 가장 정확하다라고 또 이미 실내에 있는 연구를 통해 가지고 알려주시니까 더욱더 지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바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프라치를 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디지털 스캐너를 좀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멀리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는데 그게 어떻게 이런 울퉁불퉁함을 측정하고 3D로 만드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게다가 카메라를 가까이 댈 때도 있을 거고 또 멀리 뗄 때도 있을 거고 그 흔히 말하는 저희 카메라 심도처럼 맞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블러도 생기기도 하고 과초점이 잡히기도 하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거든요.
혹시 그러한 심도 관련해가지고 타사와의 좀 비교가, 네, 바로, 잘 이렇게 다, 어째 이렇게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준비를 다 해주셨군요. 네. 한번 이 심도에 관련된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JPD라는 논문에 저희가 심도 관련 실험 논문을 실험 바가 있는데요. 네네. 인레이를 복잡한 인레이를 가지고 스캔을 해서 이제 잘 스캔이 되는가 비교합니다. 네. 스캔 심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여러 이제 최신 스캐너들 보면은 보통 한 19mm 정도, 15mm 정도 됩니다. 지금 요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i500 스캐너는 보니까 이제 21mm 정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조금의 차이지만 네. 그 조금 몇 미리만 조금만 더 깊이 스캔되면 좋겠다 했을 때 네. 그게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스캔 소프트웨어 보시면은 이제 왼쪽 아래에 이렇게 네. 심도 기능이 있어서요. 이게 이제 스캔 심도 기본값이 중간에 이제 18mm 정도 돼 있는데 네. 그래서 더 원하면은 더 깊게 늘려서 할 수 있고요. 근데 주의할 거는 이제 스캔 심도를 많이 넓히면 잇몸이라든지 그런 게 더 볼이나 이렇게 스캔 쓸데없는 게 잡히니까. 그렇죠. 네. 이제 필요할 때 조금 올려서 스캔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권장하는, 내가 써보니까 나는 요게 제일 좋다 하는 혹시 심도가, 추천해 주시는 심도가 있으실까요? 지금은 그냥 기본 심도로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아주 의외로 기본 심도 그냥 쓰시는군요. 네. 네. 고수라서 뭔가 특별한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기본 심도. 그렇지만 이제 스캔이 네. 잘 안 되는 그런 부위에는 심도를 자주 깊게. 변화해서. 변화해서 네.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고 올렸다가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환자분에 따라서 뭐 그런 거는 딱히 지금 없으신 거죠? 네. 뭐 남자다, 여자다, 뭐 그런 거에 따라서는 없고 그냥 일반적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에 조금 더 깊이 얕게 조정해 가시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캔을 진행을 하는데 이강희 원장님께서 이 스캐너로 촬영을 할 때 저희가 오른쪽에 칼라 영상이 같이 막 나오잖아요.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혹시라도 고철물을 할 때 쉐이드 가이드로 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지 그 데이터가 좀 낭비되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조언 사항이 있으실까요? 비교를 해봤습니다. 스펙트로 포토미터 가지고 예.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딱 절대적인 음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절대적인 색깔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용으로 쓰는데 그래도 이제 요긴한 것은 컬러 맵이라 하죠. 색깔 재현할 때 네네. 색의 분포, 뭐 백선이라든지 뭐 크랙 라인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딱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대칭해서 만들 때 참고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걸 대용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또 기술이 발전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나의 스캐너로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시대가. 워낙 2011년도부터 네, 지금 9년째 디지털에 대해서 같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직접 또 개발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혹시 개발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신가요? 지금 구강 스캐너 개발은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고 좀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차세대 구강 스캐너 개발하고 이런데 이제 조언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네. 빨리 이루어지도록 이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고동환 원장님께서 라미네이트 케이스에서 인접 측 마진 부분을 이제 심도를 깊이 해가지고 좀 찍었더니 잘 나오는 듯한데 이 많이 샤프했던 마진 부위가 생각보다 좀 둥글게 나온 것 같다고 좀 샤프한 부분을 스캔을 잘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지를 물어보셨거든요. 혹시 개인적인 꿀팁이 좀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쓰고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신뢰도 맵인데요. 네. 신뢰도 기능이 있어서 네네. 스캔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아마 이렇게 빨간 표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부분이 재현이 안 됐다. 그러면은 얘를 다시 지우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스캔해 보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 부분적으로만 이제 페인트로 이제 지우고 그 부분을 다시 왔다 갔다 해서 스캔을 해서 초록색이 될 때까지. 네. 그리고 이제 네. 요거 하나 빠졌는데요. 네. 이 최적화 버튼이라고 해서요. i500 소프트웨어 밑에 이런 네네. 버튼이 있습니다. 네. 그 버튼을 누르면 프리뷰 스크린에서 재조합이 되면서 완벽한 그 화면이 뜨거든요. 그때 뭐 마진이 어떤지를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캔했는 데이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최적화 버튼 한번 누르면 또 윙 가고 네. 짠 나왔을 때 마진이 잘 나오게 초록색이 되면은 오케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부분들은 이 마진이 뭐 잘 나온다고 쳐도 서브 마진 내지는 뭐 그쪽에 출혈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아무리 최적화를 해도 또 아무리 뭐 신뢰도를 해도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거를 디지털이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일단 출혈과 타액의 영향이 있죠. 저희 실험해 보면은 네. 제가 우물에 동전이 깊게 있지만 실제로 가깝게 보이는 것처럼 네네. 빛의 굴절 때문에 그렇죠. 그 달리 보입니다. 실제는 밑바닥에 있는데 이게 떠 보인다든지 와동이 그리고 블리딩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실제로 피가 같이 스캔이 됩니다. 그다음에 부피감을 좀 갖고 있네요. 네. 네, 격리를 아주 잘 해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실제 치은내나 마진 보면은 이렇게 잇몸이 거의 주위에 둘러싸고 있어서 마진이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부가적인 이런 인상체 스캔 기능이라는 걸 이용합니다. 마진 쪽을 저희가 이제 지대치 쪽을 이렇게 하고 아래쪽에 이제 인상체 기능이라고 버튼을 누르면 얘가 이제 음영으로 바뀌고 얘를 이제 인상체를 스캔하면 저희가 이제 물리적으로 들어간 실리콘의 형태가 이 디지털 데이터에 입혀집니다. 그런 기능을 하면은 서브 진지발 마진도 잘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스캔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인상을 뜬 다음에 그거를 또 다시 스캔을 하면 네거티브가 파지티브로 바뀌면서 중첩이 되는 거군요. 네. 직접 개발하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조언을 드리고 저희 네. 이 회사가 이제 국내 회사인데 네. 아주 저희 유저들이 바람을 잘 반영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런 것이 이제 반영이 된 거죠. 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 디지털이 할 수 없는 한계를 아날로그의 힘을 빌어와 가지고 그거를 보완을 통해 가지고 치은 연화까지 이렇게 인상체를 이용을 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뭐 격리 같은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강내 지금 아까 쩍벌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강이 건조하니까 스캔이 사실 잘 된 것 같은데 네. 구강내에 타액이 있다거나 뭐 오염이 있다거나 그러면은 점점 스캔 퀄리티는 떨어지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구강 스캐너인데 아이오백이 이제 그 김서림 방지를 여러 방법을 하는데 아이오백은 약한 바람이 나옵니다.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열선이 있어서 다른 스캐너는 열선으로 이제 데워서 하는데 얘는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바람이 이제 간접적인 영향으로 입안을 좀 마르게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의외의 그런 좀 도움이 됩니다. 네. 몇몇 이 질문들 중에 저희가 중요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교합기에다가 과연 이거를 스캔한 거를 올릴 수가 있는가가 초반에 질문이 들어왔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부분만 좀 보여주셨는데 교합기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합기 올리는 거는 페이스볼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제 아비트러리 마운팅을 합니다. 아비트러리 마운팅을 이제 할 때 저희가 의사가 이제 그걸 기준선을 정하는 게 좋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오백 소프트웨어에는 이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스캔 데이터를 이제 기준 교합 평면에 맞춰도 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예. 이제 CAD 소프트웨어에서 불러드릴 때 가상교합기의 중심에 딱 들어맞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이런 임플란트 교합에서도 이렇게 가상교합기가 이 환자분의 교합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고 악운동 트래킹이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가 측방압이 가해지지 않게 디자인해야 그렇죠. 피해야 되죠. 네. 그런 부위가 이제 표시가 되고 CAD상에서 이걸 편집하면서 측방압이 없는 그런 부착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저 움직임이 실제 진짜 환자의 움직임이랑 같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의 일반적인 움직임을 표현한 건가요? 이게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비트러리로 한다 그러면은 실제 위아래 치아에 컴퓨터상에서 계산한 그런 네. 부딪히는 걸 이제 해서 하는데 그게 좀 믿지 못하겠다 하면은 이제 하악 트래킹하는 장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하면은 실제 환자분이 움직임 트래킹한 그 길을 이제 CAD에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저희 예전에 학부 시간에 뭐 귀에다가 이거 꽂고 막 했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과정 없이도 지금 아주 정확하게 가상의 버추얼 교합기로 이제 보철모를 제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정말 기술의 발전이라는 게 너무너무나 대단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유튜브 통해 가지고 131분에 지금 원장님과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디지털 스캐너의 발전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더 너무 재밌다고 더 길게 해달라고 하는데 준비해온 자료 전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이강희 원장님 다음 영상을 다음 회를 또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장비가 이렇게 좋아지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중에 댓글들을 계속 주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더 많습니다만 시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많이 해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교수님이 내용을 푸실 수도 있으니까 지금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로 지금 막 달아주시면은 아마 조금 더 슬라이드를 풀어주실 것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가상 버추얼 교합기에 올려서 보철물까지 만드는 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늘 방송 같이 보신 분들은 와 대단하다고 느끼겠지만 야 이거 어느 세월에 배워서 내가 이걸 다 하지 이거 대부분 새로운 테크닉들은 러닝 커브란 게 있을 텐데 이걸 당장 내가 할 수 있을까 내지는 나는 이런 거 직원 좀 맡기고 싶은데 이거 과연 직원들한테 좀 맡기면 안 될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떨까요? 실제 저희가 이제 구강 스캐너 하면은 처음에 저희가 이제 초창기죠. 2010년 초반기에는 구강 스캐너 할 때 좀 잘 안 되고 좀 컴퓨터가 계산을 못해서 막 엉뚱한 데 가 있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했는데요. 이제 구강 스캐너를 좀 배우고 싶은 사람을 모집해서 현장 연구를 했고 이 트리오스 아이테로 네. 두 가지 스캐너를 했습니다. 네네. 했을 때 이런 이제 스캐너 기종에 따라서 러닝 커브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고요. 기종에 따라서 차이는 왜일까요? 스캔하는 방법은 똑같았을 텐데. 이게 이제 사진 촬영 방식의 아이테로 그리고 동영상 방식의 트리오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네. 다르게 나타났군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방식의 트리오스가 훨씬 더 러닝 커브도 짧고 쉽게 됐습니다. 또 i500도 같은 연구로 해서 네. 비교했는데 시간 보시면은 2분 27초, 2분 10초. 근데 이제 익숙해지니까 뭐 1분 40초, 1분 15초. 그래서 이제 연습하면서 더 짧아지는 것도 네네. 있고 이 데이터를 이제 정확도를 비교했습니다. 네네. 비교했을 때 연습을 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차이 없는 것들은 이제 동영상 방식 스캐너였고 어렵게 막 스캔이 쉽지 않은 그런 사진 네. 방식은 러닝 커브가 좀 있어서 연습하면 조금 더 정확도가 나빴다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초보자가 쓰기에는 동영상 형태가 사실은 가장 좋은 거고 네. 초보자가 쓰건 고수가 쓰건 간에 동영상은 항상 좋은 퀄리티를 제공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직원한테 시키는 거를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저희가 이제 알지네이트 인상 뜨는 거하고 이제 러버 인상 뜨는 거하고 조금 다른데요. 알지네이트 인상을 뜰 때는 뭐 직원이 다 시켜서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러버 인상 뜰 때는 이제 교합 바이트를 체득하고 이제 정밀하는 걸 합니다. 그 예비 인상 이런 건 다 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최종 인상도 이제 스캔을 다 예비 인상처럼 하고 이제 지대치 부위는 저희가 삭제하고 그 부위만 저희가 정밀하게 치과의사가 뜨는 걸 추천하고요. 바이트는 반드시 치과의사가 뜨는 게 좋습니다. 이 바이트도 이제 사람에 따라 아주 오차가 좀 생길 수 있고 네네. 실제 이제 위생사 치과의사 업무 범위도 이제 교합에 대해서는 이제 치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누구나 이제 동영상 스캐너 타입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이제 약간 좀 궁금해지는 게 싱글까지는 내가 하고 뭐 내지는 뭐 브릿지 타입이거나 뭐 모델리스를 과연 어느 정도 영역까지 갈 수 있는지가 조금 궁금한데요. 한도 끝도 없이 모든 걸 다 스캐너로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느 정도 영역, 자연치와 임플란트 동일한지 아니면 뭐 좀 비슷하게 봐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저희 고환 스캔 할 때 이제 5유닛 5번 브릿지까지로 이제 제한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신뢰도 맵 이런 거 이용해서 하니까 모델 뒤틀어짐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뭐 매뉴얼을 찾아봐도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유저의 숙련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건 이제 감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모델리스의 한계가 없이 그냥 뭐 전압, 편압 뭐 상관없이 다 이제는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이제 풀아치, 풀 마우스 리빌 이런 데 활용한다 하시면 네. 추천드리기는 전치부, 부치부를 좀 나눠서 네네. 전치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철물을 낀 다음에 부치부를 네.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트 뜰 때는 이렇게 이제 크로스 마운팅이라든지 이제 이런 바이트를 이제 클래식한 그런 예. 기법을 활용하면서 교합 고경을 중심위를 이제 확인하면서 네. 이제 측방 바이트 스캔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말 디지털 장비로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쯤에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교수님은 모든 환자분을 이제는 다 디지털로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분은 이 케이스는 디지털 케이스야 내지는 이분은 디지털이 안 돼 이런 건지 아니면 일단은 디지털로 해보고 안 되면은 아날로그로 추가하는지 어떠신가요? 실제 임상은?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를 했었는데요. 네네. 임플란트를 말씀드리면 이제 비보험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로 했었고요. 네네. 이제 보험 환자분은 이제 메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메탈 3D 프린터를 쓰기 때문에 임플란트 케이스는 이제 대부분 이제 디지털로 넘어왔고요. 네. 자연치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마진이 이제 오버 컨투어 되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오버 컨투어 돼서 이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제 기공소와 이제 의사소통하고 이제 이런 걸 잡아 나가서 최근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임상 연구해서 아이오백, 네. 트리오스 3 비교를 해서 모델리스 크라운을 만들었고 저가도 임상 연구를 했었을 때 네네. 제가 비교 평가 결과 네. 실제 면역 적합도가 한 40에서 60 마이크론 정도로 임상에서 130이면 충분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주 적절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자이언츠 케이스에서도 많은 부분이 이제 디지털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방송 중에 저희 또 아까 언급하셨던 김종현 원장님께서 댓글을 주셔가지고 재미있게 잘 보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우리 김종현 원장님께 영상 편지 한번 항상 저희 이제 공부도 같이 하고 네. 많이 이제 곁에서 배우고 있는데요. 저희 이제 디지털에 입문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네. 좀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키오 2875님께서 전악 스캔할 때 체득되는 컷수가 이제 오른쪽 위에 뜨게 되는데 혹시 추천하는 컷수가 있냐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게 또 기능이 따로 있나요? 이제 트리오스를 아마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트리오스는 네네. 이런 컷수가 있는데 네. 그 이제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하면서 이제 엄청 많아지면 재조합이 안 되면서 오류를 일으킵니다. 네네. 근데 이제 i500은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 신뢰도 맵 기능이 있어서 신뢰도가 이제 초록색이 된 부분은 거기를 더 추가로 계속 스캔을 해도 더 이상 데이터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막 계속 스캔을 해도 데이터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거든요. 뭐 그런 면에서는 부담 없이 이제 네. 꼼꼼하게 스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CYS2309님께서 바이탈치아 지르코니아 스캔의 경우에 에어를 강하게 불기가 좀 힘들어서 쉽지가 않은데 교수님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일반 보철이랑 네.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실인 게 이제 건조한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건조한 거를 막기 위해서는 적신 거즈를 대고 있다가 대면서 네. 바짝 마르지 않게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하면은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말라야 스캔이 또 잘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에어로 너무 세게 불면 실인 증상 생기니까 적절한 선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군요. 예, 저희는 지대치에 저희가 시린지로 바람을 불진 않습니다. 바람을 불진 않고 고강 스캔할 때 이런 약한 바람이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이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스캔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장시간 건조하게 방치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강희 원장님께서 너무 많은 질문 드려서 죄송하다는데 괜찮습니다. 최근 많은 임플란트 회사들이 스캔 바디를 출시하고 있는데 네. 그게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가 좀 궁금하다고 하시거든요. 뭐 회사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좀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스캔 바디에 대해서는 네. 아이오백에 이제 AI 매칭 기능이라고 있어서 네. 예, 소프트웨어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회사별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냥 스캔을 하면은 매칭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데이터로 이제 기공수로 가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정밀한지 안 정밀한지 이제 계속 임상에서 부딪혀서 확인해야 되는데 네네. 이렇게 이제 라이브러리를 매칭하면서 확인하면서 스캔한다. 그러면은 임상에서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종엽 원장님께서 밥을 사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캡처해 놓겠습니다. 김종엽 원장님, 저도 혹시 가도 되는 건지, 네, 댓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됐기 때문에, 물티슈님께서 i500이랑 트리오스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특정 스캐너 사용했을 때 특정 밀링기로 보철모를 제작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기공소에서 알아서 하게 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최근에 이제 밀리머신을 예전에는 뭐 그냥 보내서 했었죠. 기공의 영역은 기공사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디지털 렌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디지털 렌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밀링을 직접 하고 하다 보니까 궁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쵸, 그쵸. 그런 이제 밀링에서 이제 축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밀링 머신이 이제 이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네. 모랑처럼 생겨서 이렇게 아, 튀어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직접 이걸 한다 그러면은 캘리브레이션을 직접 확인하면서 해야 되고요. 그렇지 네네. 않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기공소와 의사소통을 하고 원인을 확인하고 이제 기공소와 의사소통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디지털이라고 해도 결국은 아날로그적인 의사소통이 또 사실 제일 중요한 거니까 정보만 주고받는 것보다는 많은 대화를 통해 가지고 세팅을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많은 질문을 주시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요. 아마 저희가 다음 내용은 2탄으로 다음 달에 한 번만 더 자리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쪽벌남님도 같이 오시는 거죠? 아이, 네. 물론이죠. 항상 같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많이 친해졌습니다. 자, 쪽벌남님 다음 달에 한 번 더 모실 거고요. 자, 오늘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희가 디지털 치과에 대해서 많은 궁금한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만족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셨던 우리 많은 원장님과 시청자분들께 혹시 교수님 마지막으로 디지털 치과에 관련해서 주실 멋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계 디지털 치과 학회라고 IADDM이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그 구강 스캐너 세렉 개발자 취리대학의 오르만 교수님 알고 있어요? 네, 그 교수님이 이제 고별 강연을 했습니다. 퇴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동안 본인이 이제 구강 스캐너 개발한다고 3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이제 즐길 만한 시간이 됐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정말 술자의 숙련도가 중요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쉬워졌고 생각한 대로 스캔이 잘 되고 데이터 활용도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디지털의 그런 보초를 한번 즐겨보시는 게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아마 다들 오늘 방송 통해 가지고 큰 용기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좀 어렵고 생소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미래고 이미 미래는 현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용기 내시고 우리 박지만 교수님께서 열심히 연구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노하우를 나눠주실 거니까 그것만 믿고 교수님 계속 열심히 따라다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끝까지 오늘 방송 같이 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유튜브 아카데미, 메디트 아카데미 유튜브 채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구독이나 좋아요를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